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게 최대 5배를 추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 및 주택 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제와 관련해 공기업 및 공무원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합니다. 지난 7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이번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됐지만 국토부는 올해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실 규명 등으로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합니다. 국내 대형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신한은행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가계대출이 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이 주담대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로 지난 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8일부터 가계주택담보대출의 우대 금리를 0.3%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신 사과를 하고요. 재발 방지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은요, 뒷북 대응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대책을 내세워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이야기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실 텐데요. 그중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론도 있고 또 하락론도 있죠. 오늘은 팀장님께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론의 진실을 좀 파헤주신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론의 진실은 어떻게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집가 상승 폭에 대해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 현재 부동산 집가 정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정말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 상승폭이 크지만 이렇게 여전히 하락을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부동산 집가가 하락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가 어떻게 될지, 향후 부동산 집가 그리고 방향 어떻게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유망 지역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으로 집값 하락,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값 하락하는 이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값 상승할까? 공급 자체가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집값이 상승할까요? 현재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이제 줄이면서 이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셔야 될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1년 이후 집값을 하락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하락한다고 말을 하는지 첫 번째로 보도록 하면 이제 이사 공급 대체 물량이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그만큼 하락할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공급 대체 2025년까지 물량 부지를 확보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앞으로 4년 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년 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는 이제 그때서야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먼 미래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물량 대책, 이사 공급 대책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금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3기 신도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직원분들, LH 직원분들 자체가 토지 자체를 미리 거래를 하면서 지금 지가에 대한 방향분을 자기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간 자체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3기 신도시 개발은 가능하지만 언제 개발이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물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랑 공공재개발 물량은 틀리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정말 이제 처음에 공공재개발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지역 자체, 서울 도심에서 70여 곳이 넘는 지역 자체가 이 공공재개발을 하려고 이제 그 공모를 넣었었는데 정말 지금 자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많은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개발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많은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가 크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량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 물량으로는 지금 집가 상승 폭에 대한 그런 물량 자체를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있죠. 현재 상황이. 근데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집값 하락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집값 그래프를 보고서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 집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자체가 M자 모양이나 W 모양으로 집값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있고 물론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물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자체가 과거의 그래프로 인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체 집값 보게 되면 정말 상승폭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름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요인이 무조건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든가 어떤 결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집값, 지금 상승폭이니까 나 지금 이제 앞으로 하락할 폭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래프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집값이 정말로 하락하는 중요한 요인 세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바로 이제 97년도죠.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이때 집값 정말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집값 자체가 크게 하락이 됐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크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집값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요가 많고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많고 반대로 수요가 적다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부 자체가 지금 이제 25번째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 공급 대책 25번째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금 현재 집값이 잡혔나요?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집값이 폭등이 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서 C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1년도 집값을 하락한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집값이 앞으로 상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상승할까요? 바로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입주 물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3만 가구, 그리고 19년도로 보시게 되면 4만 가구, 그리고 20년도 작년도 보시게 되면 5만 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서울 도심의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정말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이런 이제 안정적인 공급 물량 자체가 바로 4만 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지 이제 집값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만 가구 그래프를 쭉 그려 보면은 2021년도에 보면은 2만 가구입니다. 그만큼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리고 22년도로 보시게 되면 1만 7천 가구. 그만큼 또 내년에는 반토막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2020년도 물량 자체에 보시게 되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공급 물량 자체 풍족하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이제 집가 상승 어떻게 됐나요? 정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할까 보시게 되면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입주 물량 자체는 풍족한데 왜 집가 상승이 됐나? 바로 정책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물량 자체는 풍족했지만 집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향후 몇 년 걸릴까요? 바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이제 공공 재개발 물량 자체 가장 빠르게 이제 입주 물량 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입주 물량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지금 부동산 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집값 계속 오른다. 왜 그럴까요?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공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공급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 자체가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공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시 장기적인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싹 다 막아놨습니다. 정말 많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끔 지금 정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공급 자체 그만큼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장기적인 측면 자체도 공급 자체를 막아놨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공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공급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물량 자체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도세 부분이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물량 자체를 내놓을 수가 없는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 약 80%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1억에서 2천만 원만 자기 본인 수익이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아도 이 매물 자체 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공급 자체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 공급 자체, 현재 부동산 공급 자체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 공급 대책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외면을 받고 있나요? 이 외면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 수용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소유권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내 소유권을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향후 공급 방향 바로 민간 재개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민간 재개발 가능 예정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주택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다고 앞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곳 지역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바로 이제 서울역에서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최대 수혜 지역 바로 청파동 일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이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GTX A 노선의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 청파동 일가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걱정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공급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사 공급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의 소유자가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민간 재개발이 정답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역 선정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상승세를 잘 타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팀장님께서 주목하는 지역 가볼게요. 봐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의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불안한 시장일수록 이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용산 가볼게요. 어떤 매력 보고 계실까요?
네, 용산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 지역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세 개의 노선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서울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계특별계획구역 그 아래쪽으로 바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파동 1가에서 이제 그 서울 민족공원, 용산 민족공원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지가 바로 청파동 1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제2의 코엑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가 이제 서울역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죠. 바로 GTX A 노선과 B 노선 바로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청파동 1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제 청파동 1가 그 수혜 톡톡히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안산선도 2단계로 이제 서울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GTX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보 이용이 가능한 청파동 1가 그만큼 수혜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예상 이제 금액 말씀을 드리면 예상 금액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2억 6천에서 2억 8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파동 1가 이제 그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최고의 교통 호재 용산 민족공원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너무나 많은 지역이죠. 용산구 청파동에서 투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볼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다세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2억 9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연신내역 역세권의 주택이거든요. 이곳은 왜 보고 계신지 만나볼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호선 그리고 6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가 풍부한 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평구 중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 지금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이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집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GTX A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 그래도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3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부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 역세권 정말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 말씀을 드리면 2억 9천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까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5천에서 7천만 원, 정말 1억 미만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해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GTX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에서만 나오는 주택이었습니다. 자,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는 세 가지 지역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함정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주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기대가 많고 팀장님과 오늘 두 지역으로 가볼 텐데 오늘 저희 데리고 갈 그런 지역 어디일지 특징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특징에 앞서서 이제 한 3월 달에 좀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 봄이고 뭐 꽃이 피고 또 시장 상황은 이제 3월 달에 있어서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들이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또 3월 달 이제 공급의 이런 영향력들 또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대책들 또 3기 신도시의 청약들 이런 것들 앞으로 공급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냥 이런 공급들이 언제 어디에 공급이 되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그로 인해서 또 언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꼼꼼히 한번 이런 이슈들, 시장 이슈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앞서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런 시장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의 위주로서의 앞으로 많은 미래 가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좋을 투자 지역으로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서머송과 신분당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3구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살기 좋다고 알려진 동네잖아요. 어떻게 좋은지 매력 살펴볼까요? 그렇죠. 일단 강남 3구 중 서초구죠. 서초구도 굉장히 뭐 살기 좋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잠원동, 뭐 반포동, 뭐 서초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인데
자, 오늘 이게 말씀드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런 조그마한 이런 입지 안에서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모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현재 양재역 자체가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블 역세권을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이곳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GTX 신호선이 또 앞으로 향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역사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꾸면서 더욱더 확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강남 탕구 지역에서도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역 자체가 앞으로 향후 더욱더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주변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매봉산의 도곡공원이랄지 또 말죽거리 공원과 또 양재 시민의 숲의 이런 캠핑장들 또 아래쪽으로는 또 구룡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숲과 공원 이런 녹지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구성 자체가 이 지역을 상당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또 가운데 양재천이 또 흐르고 있죠. 양재천의 이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양재천 카페거리랄지 이런 거리들에 이런 가지고 있는 유명한 명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뭐 도곡동, 대치동의 학원가랄지 또 반대쪽에는 이런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이주 수요들, 이 지역의 이주 수요 자체가 그 지역 안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주 수요 자체가 양재동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의 증가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로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재동 자체가 이제 양재천을 끼고 있죠. 양재천은 일단 한강변을 따라서 한강변에서 이제 탄천을 따라서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죠. 자, 위쪽에는 이제 삼성동과 잠실동, 탄천 주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만큼 투자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뭐 대치동이랄지 도곡동, 개포동 자체가 현재 대규모 단지,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들의 많은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또 아래쪽에는 이제 양재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양재천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양재동 자체가 현재 2종지, 3종지 이런 주거 지역의 이런 좋은 용도 지역도 갖고 있을 뿐더러 현재 저층 주거지, 뭐 연립이랄지 다세대랄지 단독 가구랄지 단독 세대랄지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이런 공급의 대책 방향성이 굉장히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봄이면 봄, 또 이제 벚꽃이 필 수 있겠죠. 벚꽃이랄지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내 집 앞에서 바로 마련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더러 또 운동이면 운동, 여가면 여가, 또 맛집이면 맛집 이런 것들이 질비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서의 유동인구의 증가까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이 양재천 주변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변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양재동에서는 바로 걸어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을 지역인 또 양재동 R&D 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직주 근접성에 또 장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또 위쪽으로 양재역에서 위쪽으로 한정거장 올라가면은 또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 강남역 주변에는 강남역의 상권이랄지 또 봉은사로와 테일한로 또 의료 서비스인 남부순환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많은 직장군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좌측이랄지 우측이랄지 모든 직장인의 이런 수요를 굉장히 니즈를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일 뿐더러 거기에 더군다나 우측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역 앞에 삼성역 안쪽으로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죠. 그만큼 또 GTX 신호선이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 자체가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이런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이렇게 지역 안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자체가 현재 정비 기반 시설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많은 노선을 갖고 있을 뿐더러 또 주변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경부 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또 영동대로가 만나는 이런 동분간선도로도 지화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 또 향후 앞으로 삼성역과 또 양재역 그리고 또 수서역에 들어오는 GTX 라인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많은 노선들이 깔려 있지만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계속적인 교통의 개발 호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앞으로 교통의 메카일 뿐더러 많은 직장인의 이동의 편리성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지역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재 RNCD 또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일자리가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지만 이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양재동이 현재 위치해서 주변에 뭐 양재 R&D 단지랄지 또 KT나 뭐 LG나 삼성과 현대기아차 이런 지역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로 인해서 뭐 시너지 효과랄지 또 그것에 중소기업들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너지 효과와 또 이 지역 자체가 21년,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위쪽으로는 이제 서초대로 개발 계획이 기다리고 있죠. 서초대로 개발 계획. 강남역을 기준으로 우측은 테헤란로고 좌측으로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가장 뭐 눈여겨볼 지역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랄지 용도 지역의 상향, 또 용도 지역의 상향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용도 지역을 상향시킨다는 것들. 결국에는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이요. 토지와 가치와 또 용적률의 상승은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 뭐 일자리는 물론 제공해 주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토지의 가치까지 덩달아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의 개발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GTX 신호선이죠. GTX 신호선 자체가 양재, 삼성, 수서, 강남권에는 이런 새 정거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GTX A 노선이 그 주변 지역이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러한 반사 이익을 받아봤던 그런 효과를 굉장히 우리는 학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호선이 이제 착공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신호선 주변의 지역들이 앞으로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강남권에는 유일하게 또 삼성과 더불어서 양지역이 들어온다는 것들 그만큼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빠른 이동성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면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재역은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어요. 강남역과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이 또 연장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래쪽 뭐 판교랄지 판교의 뭐 테크노밸리랄지 위로 올라간다면은 강남의 이런 수많은 이런 직장군들의 상권들이랄지 또 향후 마지막에 연결될 수 있는 용산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에는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한남 뉴타운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분당선이 앞으로 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에서 또 새로운 또 제3의 황금 노선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에요. 그만큼 또 한남 IC부터 또 양재 IC까지 이 지역의 많은 교통의 개발 소식들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뭐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서울 자체가 만성 이런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이런 위쪽에 생겨나는 이런 토지를 상당히 새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공원이랄지 뭐 오피스텔이랄지 상업 업무 시설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양재동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대형 규모의 이런 교통의 개발 호재 소식까지도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 한번 볼게요. 5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주변에 뭐 강남이랄지 또 교대랄지 이쪽에 역세권 한번 가보신다면은 대부분 다 5억 원 선이 넘고 현재 6억 원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세를 굉장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자체가 현재 5억 원이 채 안 되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세가의 상승이 계속 심상치 않죠. 전세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전세 가격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실투자금 자체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현재 이렇게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액적인 부분의 투자 금액으로서 앞으로 이 5억 원이 채 안 되는 이러한 금액적인 이런 자산을 굉장히 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갭 투자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리는 천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는 천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세권, 물이 흐르는 지역에 이런 굉장히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있을 뿐더러 또 그만큼 주변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보셔 아시겠지만 많은 일자리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곧 그런 임차 수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개발까지도 일자리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이런 단지형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건 기본이고요. GTX 신호선의 일자리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구제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이 정말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닐까 싶습니다. 테헤란로 근처, 바로 이 강남구 역삼동 가볼 텐데 여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강남구 역삼동이죠. 이곳은 대부분 테헤란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또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이 번화가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주거시설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대체지인 이런 오피스텔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구죠. 서울, 그냥 전국에서 서울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또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강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준다는 것, 지적 근접성이랄지 이런 것들의 매력을 더욱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로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0년, 작년에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32.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라는 주거의 트렌드 자체가 시장의 성장이 이제 한 자리를 매길 만큼 3분의 1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1인 가구들, 앞으로 또 이런 소형주택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수요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는 2020년에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를 했죠. 그것들이 가장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들 어디겠습니까? 당연 강남구겠죠.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공시가격의 상승률의 힘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삼동이죠. 역삼동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해져 있는 지역이다. 도보로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테헤란로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많은 이런 상업시설들, 직장시설들 그런 것들이 모든 일들은 그냥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세권에 또 더군다나 또 이것에 주변에 많은 여건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를 굉장히 즐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역삼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측으로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주변에 삼성동이랄지 삼성동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삼성동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또 역삼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런 개발 소식들이랄지 또 지하철의 노선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향후 많은 이동의 편리성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또 역삼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도 일자리의 그 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쪽에 봉온사로나 테헤란로, 우리 남부순환로 이 지역에 많은 이런 직장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이 또 강남의 중심 상권인 것 같아요. 또 좌측으로는 강남역의 상권이랄지 신사동의 상권들, 또 우측에는 가장 중요한 개발 소식인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더군다나 더 추가적으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무려 122만 명의 그런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더해진다면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또 입지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거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요, 강남구의 개발 소식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에요. 이 지역이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대형 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파급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인데, 자, 이 지역 자체가 25년 완공을 달리고 있는 또 이 지역에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현재 이제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옆으로는 탄천을 지나서 이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랄지 또 마이스 산업단지로서의 변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 이렇게 3개의 규모의 굉장히 큰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일자리 효과랄지 경제 창출 효과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금액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첫 번째로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이번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굉장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차의 이런 15개의 계열사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들이고, 또 그곳에서 교용 창출 효과 자체가 122만 명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 지역에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경제 창출 효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 규모가 이곳에 이렇게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영동대로 지화 사업도 위쪽에는 뭐 코엑스랄지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또 랜드마크성을 구성을 하고 있다면은 또 지하 공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또 이런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또 지하 6층까지 규모가 만들어지는 부분들 또 코엑스의 현재 지하 상권과 같이 연계돼서 만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그런 이런 교통의 망이랄지 또 GTX나 뭐 KTX 위례 신사선까지 이곳에 더 확충이 되는 부분들 뭐 공항이랄지 철도랄지 앞으로 이 지하 시설에 많은 것들이 압축돼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 지역의 지하 공간에서도 많은 공공이랄지 상업 시설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뭐 지상이면 지상, 지하면 지하까지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통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 자, 이 강남권에는 교통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왜 들어오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전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또 일자리와 이런 직장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교통시설들을 굉장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뭐 신분당선이랄지 또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런 GTX 라인의 소식들 또 삼성역으로 A 노선과 또 C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많은 GTX 노선의 집중이 강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옆으로는 또 위례 신사선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동남권의 위례 신도시와 또 강남권의 연결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까지도 이곳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교통의 호재 소식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금액을 봐야겠죠. 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금액 자체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3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 향후 앞으로 또 이사철이랄지 가을에 이사철 우리가 이사를 하려면은 전세를 안고 전세를 굉장히 살고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지역의 전세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대체 시설인 또 오피스텔도 집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지역 자체의 전세 금액 자체가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에서 5,3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런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강남의 강남의 중심, 그 중심에 있는 역삼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죠. 이것도 지역이 일자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테헤란로를 떠나서 주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인의 생활권까지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임차 수요에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남을 대표하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이곳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들,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발의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또 강남구의 역삼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인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고 강남 진입을 처음으로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수익형 부동산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처음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곳은 항상 이런 상업시설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또 주택과 또 오피스텔은 또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또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보니까 주택수에 뭐 포함이 되는 것들인지 뭐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약시장에서도 유리한 유형이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찾아보는 1.5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이 시간 최호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